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 봄출생자분 중에서 양력 4월 5일부터 양력 5월 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죠. 시간의 변동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1973년생 소띠와 1985년생 소띠는 여기 청명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가고 끝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의 달은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용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만물의 외부 형체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 거기를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이 에너지들이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기질을 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면 어떻게 펼칠 것인가. 소띠가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급하게 끌어내는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끄집어내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직업, 적성을 개발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태어난 달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2009년생, 1997년생 뭐 이런 분들은 직업 적성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소띠생을 상징하는 소축자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봄의 이제 끝 마무리, 여기가 절기상으로는 청명고구, 여기를 명리학에서는 진, 용진자를 써서 진월이라고 해요. 사주표에서 소띠생을 상징하는 축자가 나오고 태어난 달에는 여기 진자가 나와야지 소띠생이 진월에 태어났구나 이런 뜻이죠. 자, 청명고구. 자, 진월이라는 것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달이다. 이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땅의 음기와 하늘의 양기가 만나죠. 땅의 음기와 하늘의 양기가 만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밝을 명자를 쓰는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양기고, 요 달월을 상징하는 것은 땅의 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기는 올라가서 양기와 만나서 내려오는 거죠. 이때 비가 내리죠. 비가. 햇빛이 대단히 강해지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성장을 하죠. 이파리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게 용의 비늘과 같다. 용의 겉모습과 같다. 그때가 고구예요. 고구.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 그래서 성장시키고 외부로 폼, 형태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띠가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그 몸매라든가 외모를 본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이 되겠죠. 꼭 키가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키가 클 수도 있지만 이제 근육이라든가 외부의 피부라든가 그 모습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근육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체격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월이 상징하는 것은 장착,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서 나무의 외형이 완성이 되듯이 이분들이 세상에 장비를 갖추고 세상의 외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 설비, 건축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외형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건설 현장이 있다면 거기가 이제 용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주표를 보셨을 때 여기가 이제 띠를 상징하니까 여기에 축이 있어야 소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태어난 달이죠. 여기에 이제 진이 있어야지 소띠생이 진월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자, 용의 달은 음양이 만나서 만물이 형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신 소띠생이 진월에 태어났다면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소축자, 용진자가 만나면 개척의 신이다. 파괴의 신이다. 돌파의 신이다. 자, 이 에너지를 잘 쓰면 운동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서는 개척하는 분야, 사업이나 건설 현장, 무역까지 할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을 잘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프로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축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들이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음토, 양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축은 음토고 진은 양토예요. 음토라는 건 이제 지키는 힘이죠.
양토라는 거는 개척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비유하자면 운동선수는 훈련도 잘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훈련만 잘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죠. 훈련만 잘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면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음토 양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중에도 아주 실력 발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천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살. 하늘 천자가 있다는 것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 변동수, 이제 욕망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나 사건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망살로 들어가는 입구다. 지망살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거, 연구실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 말고 현실 세계에서 무대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의 장소를 이제 지망살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욕망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사실은 뭐 개척과 파괴와 돌파의 힘, 이러한 힘이 있는 분들, 이러한 추진력이 있는 분들은 욕망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욕망도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거니까 이걸 뭐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축진파라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바닷물의 그 물살의 힘을 잘 이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진파가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교육이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라는 것은 파가 되면은 파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적인 공간,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정적인 공간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일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세계로 가죠. 근데 이것을 또 잘 활용하면은 이것이 이제 강력한 돌파력과 추진력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또 해내는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라는 게 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공간이 있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좋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적성이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적재적소라고 하죠. 적재적소라는 거는 이제 공간적인 의미만 아니고 또 어떤 시간이 되면은 또 그 에너지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축진파가 어떻게 쓰이느냐 그것까지 보셔야 되겠죠. 자, 축진파를 비교해 봤어요.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가 이 진월에 태어날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 간격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가 발생을 한다. 이 파를 잘 이용하면은 추진력과 사회 리더,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하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변동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축과 진의 에너지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는 이 에너지를 공부한 다음에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속에서 2022년, 2023년으로 흘러가면서 소띠생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소띠생이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이 진이라는 에너지를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022년에 호랑이해, 2023년 토끼해의 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가, 그 방법론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태어난 달은 사회궁이라고 했죠. 사회의 자기 활동을 알아보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진월, 이 진이라는 에너지가 월에 있다면 하늘로 올라간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는 이제 보물창고죠. 이 보물창고가 완전히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로 따지면 이제 잡화점, 만물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동대문 새벽 도매시장. 이 동대문 새벽 도매시장은 사실은 어떤 에너지예요? 축의 에너지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면 거기에 이제 불이 켜지고 실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화려한 불빛을 상상하시면 거기가 진이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축이라는 그 간척지가 진을 만나면 건축 현장이 되는 거죠. 건설이 되니까. 진을 만나면 파라고 하는 그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창 시절에 이제 이 에너지를 잘 쓰면 그 뭐 운동선수라든가 뭐 공부하는 그 힘이라든가 이런 거로 나오지만 잘못 쓸 경우에는 이제 뭐 돌출 행동이라든가 일탈 행위라든가 이런 에너지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서 가장 화려한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 경기장에서 실력 발휘하는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불빛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진토를 잘 쓰면 가장 화려한 현실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주팔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쵸? 파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추진력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추진력으로 써서 사업의 성공, 운동선수라면은 이제 최고 프로 선수까지 가고 뭐 이런 힘으로 쓰는 어떤 파워로 쓰는데 파를 또 잘못 쓸 경우에는 일탈,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탈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더 나빠지려면은 여기에 술이 들어가겠죠. 이성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이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는 것은 용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축과 진이 만날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좋은 점도 있죠. 음토와 양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힘, 돌파하고 추진하는 힘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얌전하고 겸손한 에너지죠. 근데 이것이 진토를 만나면 열정과 활동성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축진파가 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천사를 일으킨다고 했죠. 요게 어려운 거예요. 이 천살이라는 게 이제 돌출 행동이나 욕망의 끝으로 갈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게 꼭 자기 잘못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잘못 선택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 천살이 없는 사람이 천살 시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기 사주에 없을 경우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띠가 용달에 태어나는 진월에 태어나는 경우에 축진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사주에.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세상의 그 무대, 세상의 무대라는 건 욕망의 무대라는 뜻이에요. 그 욕망의 무대에 자기가 놓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련될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천사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원숭이띠인데 미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천살이라는 세상의 무대에 내가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훈련과 인내의 세월을 거쳐서 가장 화려한 무대에 등장하는 그 에너지를 파와 천살이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대라는 게 어디예요? 환호성이 있고 열광이 있고 전파와 영상이 있는 그런 무대란 뜻이에요. 화려한 불빛과 인기. 이게 뭐 요새로 따지면은 연예인이죠, 연예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아이돌에 도전해서 그 훈련 기간을 참아내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훈련 기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는 힘으로 작동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훈련 과정, 연습생 무명 시절이 없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이겨낸 거죠.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욕망의 끝, 좌절, 사고, 사건, 사고 이런 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참 요 천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인내의 세월을 거친다면 가장 화려한 세상의 무대를 장악하는 힘으로 작동하더라.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이 한 번에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내의 세월을 거쳐야지 용진자가 외형이라고 했죠. 외형이 완성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듯이 이 과정 자체를 잘 상상해 보시면 축진파와 천사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을 뺀다, 근육을 만든다, 아니면 건강을 회복한다.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화려하지 않죠.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러나 그 인내의 세월을 거치고 나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몸매가 외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그거를 상상하시면 축진파와 천사를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축진파와 천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리학에서 참 할 일이 많아요. 이 축진파와 천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교육과 상담을 해준다면 사회의 리더적인 역할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많은 직업군에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아주 요직을 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 활동으로 이런 걸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4번도 보세요. 지망살의 입구에 와 있다. 지망살은 잘못되면 욕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욕망으로 간다. 근데 이 지망살도 현실 기술을 장착한다면 세상에 어디에서든 써먹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 통하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2009년생의 소띠가 진월에 태어났다면 뭐 운동으로 에너지를 좀 발산을 시켜주고 그 음토와 양토가 있으니까 좀 더 어떠한 예술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체능이죠, 예체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건설, 건축, 디자인, 뭐 무역, 뭐 여러 가지 쪽으로 갈 수 있죠. 미래 영역의 부분도 대단히 좋다. 그 다음에 1997년생은 이제 사회로 진출할 경우에 훈련과 견습, 연습생의 이 시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까지 따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85년생, 73년생, 61년생은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쭉쭉 이제 활동성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자신의 영역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는 참 좋은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지 욕망 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61년생은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욕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축진파의 그 파동이 이제 2022년부터 오히려 파동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욕망 조절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인기, 이성에 또 인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성 문제까지도 조심해라.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소띠생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해봤죠.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어요. 자, 소띠생 진월생이 이제 2022년에 호랑이해, 2023년 토끼해 하면서 방합을 이루면서 점점점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사업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욕망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파동을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파동이라는 게 엉키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소띠가 뱀달에 태어나서 삼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 중요한 공부가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